FOMC가 끝나고 나면 네. 3월 달에 나왔던 것 같은 그 약간 좀 안도렐리 깔잔 아니고 이제 뭐 네. 악재가 알고 있는 뼈다꼼풀리 장세로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솔직한 심정이고요. 대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은 근거들이 사실 좀 약간 희망회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엉덩이로 투자해야 되는 원래 주식은 그렇죠. 근데 그게 대세 상승장에는 그게 되거든요. 엉덩이 투자하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도 손가락의 유혹이 너무 강렬한 시장이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올라갔던 주식들을 보면 시가총액 1000억 언저리에 있는 주식들,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유혹도 굉장히 좀 있으실 거고, 로봇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어제 오전까지만이라고 좋았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나왔었죠. 원익QNC라던가 다행히 이제 그 소재 쪽, 후공동 소재 쪽이 네. 다행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뉴스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번 FOMC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3월 FOMC는 뭔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면 이번에는 두려움이 사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폭락 곧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투자의 심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가 사실 매수 구간이라고 보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걸 공포를 극복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예. 우리나라 오늘 시장도 미국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오늘 거의 뭐 원웨이 하락장 보여줬잖아요. 장 막판에 살짝 들어 올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막판에 조금 매수로 돌아서면서 장이 조금 턴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의 진로는 시장의 진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이런 흐름이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이벤트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물표 동시만기라던가 그 다음에 FOMC라던가 금통이라던가 이런 걸 겹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흐름들이 항상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야 될지 기대를 하고 일단은 우리는 연휴를 맞은 것 같고 사실 오늘 뭐 사실 내일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약간 금요일 오후 같은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피 물량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5G 같은 경우도 그 호재를 그쵸. 안고 그냥 초반에 올랐다 확 밀어버린 음봉만들 대표적인 그런 그쵸. 그 네. 차익이나 약한 장을 오늘 5G가 나타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5G는 이거 대표적으로 갑자기 말씀하셔서 에스테크인데요. 네. 뭐 이 주식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2년을 거의 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근데 당연히 뭐 어떤 뉴스가 나왔어도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은 에너지 수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왔던 재료들은 최근에 물량을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매도하는 재료라고 봤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주식들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주식들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화장품 주식들이 오늘은 좀 많이 밀렸지만 이런 과정을 다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해제 이야기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관련 화장품 주식 급등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국면인데 분명히 우리가 접근해볼 섹터들은 지금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응은 충분히 종목장으로 앞으로도 좀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요. 이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리포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상반되는 리포트가 좀 있습니다. 예, 어제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요거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반등 예상하고 대형주 패시브 비중 확대 필요하다. 예, 요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시장 반등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대략 정합해서 나온 겁니다. 6월 FOMC 이후 150에서 170bp 금리 수준 예상하고 있어서 그리고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이번에 50bp, 다음 달 75bp 이 정도까지 다 반영돼 있는 가격이다. 지금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고 리스크도 다 반영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다들 매매해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가 코스피 대형주 대비 강세 시현하고 있잖아요. 예, 분명히 종목장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그 중소형주를 접근하는 방법이 새 돈이 들어와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대형주를 매도해서 중소형주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과거 통계치를 내봤을 경우에 과거 대형주 순매도 중소형주 순매수 구간은 최장 14주인데 지금 현재 11주차 정도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달에 분명히 역전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대형주를 매수해야 될 구간. 그러니까 대형주도 다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 리포트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쪽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데일리 리포트인데요. 약간 좀 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목이 새 정부 성장 산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날 이제 좀 인수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방산, 바이오 헬스케어, AI,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테마주 트레이딩도 여전히 계속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대형주가 올라갈 때가 됐다. 이제 저희 쪽 신한에서는 좀 중소형주, 테마주 트레이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딱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신성장 전략들에 걸맞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볼 만하다. 약간 그런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들을 보면 쭉 보면 이거 위에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제가 요것 때문에 사실 풍력 관련 주식들 말씀드렸던 건데 CS윈드는 조금 오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대신에 삼강 M&T는 또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종목별로 좀 격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이랑 우주항공 오늘 보면 우주항공 주식이 그나마 잘 버텨줬잖아요. 최근 며칠 굉장히 강했죠. 예.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몇 개는 오늘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다 밀리겠습니다만 바이오 주식 이제 지지난주엔가 이제 JP모건에서 바이오 생명공학 바이오텍 을 좀 보자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혹시 좀 심리는 좀 약간 바닥에서 흐름 좀 많이 바뀌어진 모습들. 그 다음에 UAM이라고 하죠. 이거 이제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 주식 관련 이것도 사실 좀 종목이 좀 약간 좀 작죠.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벳셀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사실 좀 작습니다. 테마주 성격을 좀 띠죠. 그리고 자율차. 이것도 자율주행차도 뭐 현대오토웨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조금 중소형주들로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고 문화 콘텐츠는 그나마 좀 리오프닝과 겹쳐서 있지만 사실 종목들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 세부 내용을 보면 대형주가 이 정부 정책 주도로 올라가기보다는 과거에 각 정부별로 대박을 냈던 종목들을 보면 사실 다 중소형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형주 정부 정책주 이기를 한번 기대해보자. 요거 관련 그런 결의 리포트인데,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 만약에 인플레 또는 전쟁이 계속되고 5월 초에 뭐 다음 주에 전쟁을 이제 중단한다고 하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인플레 사태들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이 개선 속도가 대형주에서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 지금의 하락을 매수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정도라고 하면 여전히 중소형주들의 뭔가 트레이딩은 계속 아마 5월달, 6월달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5월달에 이번 달에 그 발표하고 나서 이 FOMC가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75bp 인상하는 확인하는 것까지 보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대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저도 이제는 예상을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결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뭐 원익QNC나 월덱스나 뭐 테크윙이나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애들이 쫙 올라갔다고 한들 일주일 만에 결이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 보고 있으신 분들이 다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다 참고는 하시되 언제든지 그 결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일단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은 반등의 무게를 가지고 가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5월달이라서 사실 5월달은 항상 무섭거든요. 세린메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5월 초에 너무 오르면 사실 5월 말에 후려쳤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반대로 5월 초부터 좀 고생을 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해봤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게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대 매매는 해볼 만하다 정도, 그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네.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들 또 출석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타오르네 님도 오셨고, 미정님, 네. 띠건님. 자, 대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죠. 그죠? 아직 중소형주도 아직 극히 그렇죠? 몸집이 작은 종목들로 가니까 대응이 되게 까다롭고, 뭐 가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막 급등주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니죠. 쫓아가는 애들만. 저희들끼리만 가는 거라 참 수익 내기 어렵고요. 장세 가운데 소비 얘기를 하나 적으셨네요. 소비. 우리 지난주에 나와서 GDP 리포트 좀 같이 봤었잖아요. GDP 이야기를 했었는데, 1분기는 그나마 수출로 버텼다. 근데 2분기는 수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2분기에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게 소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가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하고, 그날 제가 회식이어가지고 정말 저희 센터에서도 오랜만에 회식을 했거든요.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른 시간에 식당에 사람이 많은 거는 지금까지 회식, 코로나 이전 포함해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게 보복 회식이라는 말 하잖아요. 보복 소비. 근데 보복이라는 말로는 좀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그보다 더한 표현이 좀 필요할 정도로 약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소비 주식들, 그러니까 롯데칠성도 이번에 분명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니까 주가와 이게 연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그 다음에 편의점 주식들 있죠. GS 리테일이나 BJF 리테일 같은 편의점 주식도 충분히 바닥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인 것 같고, 화장품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주식은 왜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소비 쪽에 좀 더 큰 영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대박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그나마 잔고를 지킬 수 있는 섹터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소주 수출 1억 병 증가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으니까 분명 수출에 대한 것도 있어서 하이트진로가 어제 사실 조금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같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를 좀 어제 신고가를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해서 어제 4만 원을 보러 가는구나라고 좋아했었는데 일단은 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 다만 어제 대비 오늘 하락의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를 훼손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여전히 최소한 홀드 관점까지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이제 소비주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소부장들이요. 이제 소부장들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소부장. 네. 제가 이제 원익QNC 같은 거는 원익QNC, 월덱스, 그 다음에 TSE, ISC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파운드리 소부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뭐 기판도 마찬가지고요. 심텍 같은. 근데 심텍 오늘 특징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장을 맞이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하락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을 보고 달려왔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들 수 있는 시점이고 원익QNC도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지만 어제 사실 뭔가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송원산업도 이거 화학 소재죠. 송원산업도 대량 거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대량 거래 뽑아냈지만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신고가를 내면서 나오고 있는 실적이 좋은 소재 부품 장비들이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이제 1, 2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리포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중소형주 매도하고
이제 대형주로 갈 수 있는 뭔가 명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시기이자 명분을 제공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하는 시점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송원산업이나 이런 주식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헤어질 때는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시장이 기리한 국면이 계속해서 지루하죠? 네. 올해 뭐 5월, 6월, 2분기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금리가 내리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렇게 항상 덜커덩거림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인지하고 또 좋아지려면 그게 한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3월에 FOMC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3개월 뭐 또 길게 보면 이제 연초부터 해서 한 6개월 그러면 5월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또 5월 지나고 6월 네. 7월 조금 기대해 볼 네. 마음도 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기대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하락에 대한 이유야 가져다 붙이면 엄청 많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의 시대고 뭐 이제 원자재가 급등하고 대외 변수 많고 하고 이런 건데 긍정적인 이슈를 가져다 붙이자라고 하면 1분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정부 바뀌면서 유연시장 노동시장이 이제 유연함 나오면서 노동 증가,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결국 고용이랑 인플레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하면 하반기에는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도 좀 잦아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속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씩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뉴스만 보일 거고 안 좋은 쪽으로 보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에서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거면 종목들을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거고 그건데 지금은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예, 지금들 급등하는 주식들 보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주식들만 테마주 타고 팡 뛰고 그리고 나서도 쭉 윗골로 쭉 빠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큰 자금들이 큰 자금들조차도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코스피 매매 동향 보면 거의 뭐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로 일관하거나 또는 매수해도 뭐 찔끔찔끔 그 정도 수준이니까 큰 의미가 결국 외국인들이 사야 움직이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작은 주식들 예, 소위 말하는 개인 주포들이 또는 개인의 심리들이 일시적으로 모멘텀을 쫙 몰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팡 터지는 이제 뭔가 수렴했던 에너지가 터지는 그런 종목들만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거기를 이제 그 주식을 정확히 저점과 고점을 맞추면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신에 이 기회를 틈타서 좀 좋은 주식들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게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